자, 보자.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씨.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다 솔팅 돼 있는 건데. 어차피 2개씩 있다. 자, 잠깐만 보자. 그 다음에 선생님 교재 줬나? 교재 안 줬죠? 예, 안 됐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교재. 모의고사. 자, 여기 3이라고 써 있어, 얘들아. 알겠죠? 3. 자. 근데 이럴 거면 빨간색 하고 다른 문제만 파란색. 그만 가시는 거예요. 중립을 위해서. 쌤 지금 검은 이렇게요. 어? 이렇게요. 야, 뒤지게 맞을래, 진짜로? 어? 야, 너희는 선생님 봤을 때는, 너희는, 야, 좀 잘 들어. 니네 4시부터 왔잖아. 니네 4시부터 와가지고, 지금 5시 반까지, 네. 1시간 반 동안 뭐 했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봐. 네. 알았어? 네. 그냥 단어 시험 정도만 보고서 그냥 그 정도 했으면 1시간 반은 완전 다 버린 거야. 내가 너희들 보니까 지금 시험이 여러분 한 주 반 남았나? 이제 얼마 남았어요? 17일 남았지. 아니 2주 반 남았고 17일 남았죠. 2주 반.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이렇게 시간 쓰는 거에 대해서 진짜 한번 생각 좀 해봐. 알겠어? 네. 그리고 그 뭐냐, 여러분 그리고 떠들지 말고 저 새끼들. 난 진짜 너희들한테 얘네들 뿐만 아니라 나는 만약에 내가 누구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몰라, 그냥 내 자랑은 아니야. 그냥 나는 공부하고 있는 애의 모습이 보일 것 같아. 적어도 여기가 교실이라면. 카페면 안 보이죠, 솔직히. 내가 카페에서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봐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런 공간이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시험을 보고 있어. 나는 그러면 걔가 보일 것 같은데 난 그게 맞다고 봐. 알았어? 그리고 얘기할 게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조용히 해야 돼. 알겠어? 그게 배려야. 여기 배려가 있어야 되는 곳이야, 여기는. 알겠어? 근데 누구한테? 공부하는 애한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 쟤네뿐만 아니라 다 좀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세요.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 하나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그 원론적인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공부는 있잖아, 엄청 정직하다. 알겠죠? 내가 만약에 해석을 하거나 구문 숙제를 하는데 그냥 그거를 열어줘. 만약에 해석을 하거나 구문을 숙제를 하는데 그냥 본인이 스스로가 알잖아. 이게 지금 영양가가 있게 하나 없게 하나. 이게 있잖아. 이거를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이 선생님이 잔소리할 때 안 듣거든. 왜냐면 자기 부정하기 때문이야. 오히려 잘하는 애들이 들어요. 근데 안 하는 애들이 안 들어. 왜냐면 자기가 계속 그걸 부정하거든. 자기한테 지적하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근데 지적당하는 게 싫으니까 옳은 소리 하는 걸 또 피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땐 그거는 여러분, 나는 진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해. 신뢰가 깨지면 나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얘기하는 건 잔소리가 아니야. 당장 2주 반 뒤에 우린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 시험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잠재성을 발휘해서 목표한 점수를 맞아야 된다고. 이게 우리 전체의 목표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 목표를 생각했을 때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챌린지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진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요령을 피우고 있다. 그거 다 점수야. 근데 그걸 지금 모르는 거야. 정말 모르는 거야.
알겠죠? 내가 서술형이 약해. 근데 그 서술형에 대해서 약하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서술형이 약해. 근데 지금도 약하면 그거는 공부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알겠지? 뭐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지. 알겠어? 계속 뭔가가 돌아가잖아. 맞죠? 그러니까 진짜 하다 안 되면 오답 노트라도 좀 하시고, 응? 선생님은 좀 니들이 진짜 좀 주체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2주 반 뒤에 내가 만약에 요령을 겁나 부리고 있어. 뭐만 했다 하면 자꾸 요령이야. 내가 자꾸 나 자신이 알잖아. 밑에 깔아놓고 하든 아니면은 막 미리 범위를 알아가든 아니면 챌린지 누구 거 공유해가지고 그거 갖다 하든 아니면 옆에 거에 보고서 챌린지 답을 바꾸든 자기가 알잖아. 근데 그 순간에는 모르거든.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지만. 근데 있잖아. 그거 다 점수야. 내가 한 공부는 그런 공부예요. 내가 한 공부는 지금 도장 하나 받느니 도장 하나 안 받고 1등급 하나 올리는 점수를 2점 3점이라도 올리는 게 나아. 알겠어요? 챌린지 만약에 채점을 했어. 틀렸어. 답지 보고서 내가 완벽하게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될 때까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집에 가가지고 챌린지 채점했으니까 끝. 이거 다 요령이에요. 이거 알겠지?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정말 영양가가 있냐 없냐를 잘 따져보세요. 알겠지? 조언이야 진짜로. 뭐랄까 수업 분위기 또 엄숙해져가지고 애새끼들 다 잘까봐 웬만하면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2주 반 남은 상태에서 우리는 시험 범위는 또 치동고답지 않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은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 들어갔지? 이제 또 파이널 리뷰 만들고 있어. 그럼 파이널 리뷰도 언제 끝나고 시험 범위 끝나면 일주일밖에 안 남는데 그 파이널 리뷰 일주일 만에 할 거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나눠줘. 그러면 숙제가 막 폭탄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다른 과목 이제 들어가야지. 그쵸? 다른 과목 근데 지금도 들어가야 돼요. 아무튼 그냥 딱 이것만 우리 생각하자. 2주 반 뒤에는 반드시 내가 시험장에서는 모르는 거 하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완벽한 사고력으로 그때 당시에 딱 나오는 문제를 갖다 풀어내야만 해. 알겠죠? 그게 우리의 목표야. 알겠죠? 그래서 그걸 꼭 만들어야 되는데 애들 자꾸 막 핑계대고 뭐 해야 되는지 막 뭐 핑계대고 막 요령 부리고 그러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제가 점수가 나올 줄 알고 어떻게 될지가 뻔히 아는 상태에서 내가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 알겠죠? 지금 다시 브레이크 걸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자, 가보자 이거. 오늘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모의고사가 특히 좀 어렵거든? 자, 한번 보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볼게. 자, 일단 스트로크가 여러분, 스트로크가 뇌졸중이야, 뇌졸중. 그래서 지금 보면 뇌졸중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경미한 뇌졸중, 큰 뇌졸중. 자, 이거 크게 별거 없지. 그치? 자, 됐어.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근데 그 둘 사이에 유일한 차이가 하나 있대. 왜? 잠깐만. 자, 보자. 자, 그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 그러니까 뇌졸중인데 경미한 뇌졸중하고 큰 뇌졸중하고. 뇌졸중 근데 뭔지 알죠? 난 너무 잘 알거든. 우리 장인어른이 차 타고 가다가 뇌졸중이 지하주차장 가는데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냥 바로 갖다 박으셨어. 다행히 사고 자체는 크진 않았지만 그렇게 뇌졸중은 갑자기 그냥 셧다운 돼 버린다고. 알겠죠? 그게 뇌졸중이에요. 되게 무서운 거야. 자,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뭐다? 다른한 것. 하나가 다른한 것에 전조가 있다는 거야. 하나가 다른 하나에 전조가 있다. 됐지? 내가 이걸 전자라고 하고 이걸 후자라고 했어. 그러면 뭐가 뭐의 전조일까요? 뭐가 뭐의 전조겠어? 경미한 게 큰 거의 전조겠지. 당연히 큰 거 맞으면 이미 죽는데 작은 거에 전조가 될 수 있겠어요? 맞지?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디아들 왜 쓴지 알겠지? 이 문법 알아? 딱 두 개밖에 없을 때 경미한 뇌졸중, 큰 뇌졸중. 이미 하나가 경미한 뇌졸중이 되면 얜 디아들이야.
이게 아마 근데 이 아들, 디아들 개념 모르면 아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야. 이건 질문하셔야 돼. 아마 조교들도 다 알고 있어가지고 만약 모르면 조교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려줄 거거든. 왜 디아들 쓰는지 알아두세요. 알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디아들이야. 알겠죠? 자, 가볼게.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잡히지. 그냥 전조가 있다.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전조가 있다. 가볼게. 자, 몇 년 전에 뭐 하기 전. 자, 이게 본격적,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 이런 거 그냥 외워야 돼. 이 내신의 특징이야. 주석이 없다는 게. 자, 본격적인 뇌졸중이, 그러면 이거 질병이잖아. 이거 발전하다 하면 안 돼요. 발병하다 해야지. 그치? 자, 본격적인 뇌졸중이 발병하기 전에. 그러면 이 본격적인 뇌졸중, 큰 뇌졸중, 작은 뇌졸중. 이거 큰 뇌졸중. 알겠죠? 큰 뇌졸중. 자, 그러면 큰 뇌졸중이 발병하기 전에. 그러니까 갑자기 셧다운 되기 전에 여러 희생자인데 여기서는 그냥 환자라고 할게. 뇌졸중에 희생자는 환자니까 몇몇 환자들은 일시적인 어떤 이거 그냥 외워버려. 신체적으로 허약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 알겠죠? 어택이 너무 어색해 해석을 직역하려다 보면. 그래서 일시적인 신체적으로 좀 허약해지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들이 뭐라고 불리워져? 경미한 뇌졸중, 작은 뇌졸중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래. 알겠지? 그냥 용어만 좀 정리를 한 거야. 알겠죠? 마이너 스트로크, 리틀 스트로크 이렇게 불리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전조현상 나왔죠? 전조현상이 뭐야? 신체적 허약이지. 이게 전조현상이에요. 알겠지? 급격하게 피곤하다든지 급격하게 졸음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미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조금 일어나요. 자, 그런데 봐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덜 들어.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뭐게? 여기서 그들이 뭐예요? 뭐예요? 야, 니네 경미한 뇌졸중이라고 뭐 그런 거 들어봤어? 만약에 야,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야, 우리 장인어른이 뇌졸중 걸렸었어 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그냥 한 방에 셧다운 됐다라는 걸 생각하지, 경미한 뇌졸중이라는 거는 우리는 그걸 뇌졸중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런지 알겠지?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덜 듣는다 라고 하는 거는 경미한 뇌졸중을 뭐 하고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 경미한 뇌졸중을 뭐 하고 있다, 우리는? 뭐 하고 있다? 경시한다랑 똑같아. 알겠지? 야, 이렇게 큰 뇌졸중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이렇게 경미한 뇌졸중들이 막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너무 경시하고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빨간색 형광펜이 돼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왜냐하면은 it is which. 야, 이거 강조야. 이때 강조만 봤죠. 앞에 강조하고 있는 게 사물일 때는 위치 강조가 가능해. 아시겠죠? 이 위치 강조야. 알겠지? 내가 이것저것 따질 거 다 따져보고 결론 내린 거니까 그냥 믿고 가시면 돼.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종종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큰 뇌졸중이라는 거야. 종종 죽음을 초래하는 게 큰 뇌졸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그들이 더 들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건 큰 뇌졸중인 거지. 그치? 큰 뇌졸중은 들려. 얘가 말해요, 말돼요. 말되지. 그러니까 be talked of 이렇게 되는 거야. be talked of. 수동태 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되나? 원래는 talk of them이야. 근데 수동태 취해서 they are talked of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다시 한 번만 해석해 볼게. 종종 죽게끔 하는 것이 큰 뇌졸중이고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이 빈번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덜 듣는다 이거야. 알겠죠? 우리는 큰 뇌졸중에 대한 뉴스는 많이 보는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작은 뇌졸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못 듣는다. 자, 됐죠? 그 작은 뇌졸중은 몇몇 사람들 안에서 발생하거든. 일형식 자동사야. 몇 년 동안, 그치? 수년 동안 발생해. 그러니까 계속 전조 증상을 준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근데 뭐 이전에? 큰 사건의 발병 이전에. 이해됐죠? 전조에 해당되는 작은 뇌졸중들이 계속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됐지? 내가 왜 문제점이라고 한지 이해가 돼? 여기 다 묻고?
여기 지금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치? 뭐만 얘기하고 있어? 작은 뇌졸중이 너무 경시되고 있어. 큰 뇌졸중만 우리 자주 듣지 작은 뇌졸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 들어지고 있어. 그런 얘기잖아. 그걸 문제점이라고 본 거예요. 이해됐지? 자, 됐어.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자, 그 뇌졸중들은 경미의 본래 그리고 다양한 강도로 경미의? 잠깐만 해석 좀 볼게. 뭐야? 경미하고 강도가 다양하다. 경미하고 강도가 다양하다. 경미하고 야씨 이렇게 걸렸다. 야 씨, 비 오브다 이거 주격보가. 그치? 다양한 강도가 다양해.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치? 자 이해되나? 이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게 지금 하나의 주격보어예요. 알겠지? 만약에 이게 병렬이 여기에 걸렸으면은 본래 그리고 다양한 강도로 경미에 이거거든?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의미가 맞아야 되는데 본래랑 다양한 강도로가 이게 말이 맞아요?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본래 경미하고 그 강도가 다양해. 그 말인즉슨 뭐야? 언젠 셌다가 언젠 약하고 언젠 또 셌다가 언젠 약하고. 이해됐어? 그게 강도가 다양하다 이 얘기예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시로 써놨잖아. 어느 날 갑자기 젓가락을 5초간 멈춰. 이게 경미한 거야. 맞지? 근데 갑자기 딱 멈췄는데 그리고서 나중에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 경미한 뇌졸중 자체를 우리가 신경 쓰겠냐고요. 신경 안 쓴단 말이야. 됐지? 단어 하나가 만약에 안 떠올라? 근데 그때는 우리 뭐라고 해? 피곤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 아시겠죠? 위험신호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이것들이 무시된다 이 얘기야. 놓쳐진다고. 왜 놓쳐져? 그 증상이 너무 특이하고 너무 다양한 경도로 와서 그래. 너무 다양한 강도로 와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왜 그게 관가되고 있을까에 대한 이유라고 쓴 거 왜인지 이해가 돼? 알겠죠? 왜? 너무 경미하고 원래 그 경미한 뇌졸중 자체가 너무 증상 자체가 일단 작고 그 다음에 강도가 좀 뭔가 꾸준하게 탁탁탁탁 오면은 발견이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다양하다 이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자, 됐죠. 그래서 못 알아차린다 이거야. 자, 그럼 보세요. 야, 이 저자를 생각해봐. 이 저자가 왜 뇌졸중을 결국에 두 개로 왜 나눴겠어요? 뇌졸중을 왜 두 개로 나눴겠어? 결국에 뭐를 갖다가 애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경미한 뇌졸중 때문에. 그 경미한 뇌졸중일 때 조기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건데. 그치? 사람들이 큰 뇌졸중이 올 때까지 경미한 뇌졸중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해결책을 한번 보자고. 그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그들 누구예요? 그렇지. 경미한 뇌졸중이에요. 이러한 그 작은 증상들 있지. 그 특이하고 강도가 다양한 이 작은 증상들 있죠. 자, 그 증상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왜 찾는 게 중요하다? Early diagnosis, 초기 진단과 관리가 큰 뇌졸중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별거 없죠. 그래서 작은 뇌졸중을 우린 발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항상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자꾸 말이 이렇게 유연하게 잘 안 나와. 그게 이제 뇌졸중 전조 증상인데 걱정돼요. 근데 어쨌든 너희들은 뭐 뇌졸중 환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말이 얘기하다가 단어가 안 떠올라서 말이 자꾸 끊겨.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볼게. 자, 일단 인지, 경고 사인이라고 했어요. 경고 신호를 인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뭐 하기 위해? 큰 뇌졸중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됐죠? 내가 경고 사인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작은 뇌졸중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얘는 전형적인 이제 전제 도입부잖아? 맞죠? 얘는 도입부야. 그냥 뇌졸중이 두 개로 나뉜다. 사실 근데 여기 읽었을 때는 왜 이걸 두 개로 나뉘는지 몰랐어. 하지만 이 두 개로 나눈 이유가 있었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점, 이게 하나예요, 이게. 우리는 경미한 뇌졸중에 대해서 너무 안 들어본 것 같아. 큰 뇌졸중만 들어본 것 같아. 왜? 큰 뇌졸중이 진짜 사람을 죽이거든.
맞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린 간과할까? 너무 경미한 뇌졸중은 증상이 다양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됐지? 그래서 해결책은 뭐다? 조기 진단과 관리가 예방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메? 이런 미친. 그래서 경미한 뇌졸중을 찾자. 찾는 것이 중요해. 야, 이 미친. 제일 중요한 걸 안 빼먹었어요. 다른 애들한테 알려줘야지. 됐죠? 나도 가끔씩 단어들이 막 안 떠올라가지고 버벅댈 때 있는데 진짜 뇌졸중 조기인가 이거. 젊으신데 그거 니 때문에 그래.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됐습니까? 젊은 거랑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환경 문제 너무 많이 나온다, 그치? 자, 한번 보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았지? 자, 봅시다. 자, 우리 세상에 반박할 수 없는 특징이 진주어다. 이때 가주어 진주어야. 알겠지? 그거 바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 문장 첫 문장에 it을 썼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 대명사로 쓴 게 아니야. 그럼 다 가짜야. 알겠죠? 뭔가를 대실받은 명사가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내 말이 이해되나? 자, 됐죠? 그러면 이 대절이 우리 세상에 반박할 수 없는 특징이야. 반박할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당연하다는 거지. 가볼게요. 모든 것 각각과 우리 하나하나가 does 쓰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every 쓰면은 아무리 and가 붙어도 단수 취급한다. 알겠죠? every 붙으면 다 단수 취급해. 됐지? 자, 그래서 does affect every else everywhere.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어떤 곳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공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어? 이게 딱 뭐가 떠올라? 지금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야? 우리 한 명 한 명, 지금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 그리고 모든 물건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우리 세상에 반박할 수 없는 특징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자,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 응?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 나 지금 핵심만 딱 뽑은 거야.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 공유. 그러니까 공유가 뭐야? 우리는 이 세상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 다 뭐 하고 있다? 연결하고 있다. 알겠지? 우린 연결된 사회에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내가 만약에 스타벅스 가가지고 플라스틱 컵을 갖다 안 써. 텀블러에다가 받았어. 그 개인의 아주 조그만한 행위예요. 근데 그 영향이 다른 사람 다른 곳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나비 효과 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이 말인즉슨 우리의 행동에 모두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 얘기인즉슨 뭐야? 뭘 얘기하려고 밑밥 깔고 있는 거야? 왜 환경 문제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야. 이해됐죠? 내가 재활용 한 번 안 했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에 뭐 달라지겠어? 이러면 재활용 안 하죠. 그치? 내가 뭐 환경보호를 위해서 뭐 힘쓴다고 한들 되겠어? 이러면 안 하지. 근데 지금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으면 환경보호에 대해서 힘을 쓰겠지. 그치? 돼요? 안 돼요? 예. 됐지? 오케이. 어렵고 추상적인 문장인데 선생님이 설명은 일단 잘 들어갔어요. 자, 가볼게. 작은 것들.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뭐와 같은. 자, 너의 정크메일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것과 같은. 이 정크메일은 뭐니? 정크메일은 뭐야? 그냥 쓸모없는 우표야, 우편. 알겠지? 쓸모없는 우편. 쓸모없는 우편은 그냥 갖다 버리잖아. 맞지? 근데 그거 재활용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버린다고? 자, 정크메일을 재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 에너지예요, 에너지. E야, E. 알겠죠? 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를 설치하는 것. 이거 되게 작아 보여. 그치? 근데 저 전제를 가지면은 이거 큰 거라고. 됐지? 이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니까. 그 다음에 grocery bags 하면 장바구니야? 장바구니를 갖다가 재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작은 것들. 그게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든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비록 뭐일지라도 그게 겉보기엔 작은 것일지라도. 이해됐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렵지 않아?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올드 오는 품사가 뭐야?
미친 새끼들 아니야. 아니 누가 봐도 접속사죠. 그냥 올드온은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명사만 딸랑 있잖아. 이거 이리즈 생략돼서 그래. 앞에 이리즈가 생략된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다 디스파이트 쓰면 틀려요? 아니 맞지. 더 잘 쓴 거죠. 근데 이리즈가 왜 생략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이리 지금 it도 앞에 받는 잠깐만요. 설마. 리를 띵. 스몰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리를 띵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스몰 원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이 하는 그 작은 행동. 알겠지? 그래서 이리즈 생략. 됐습니까? 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별표 하나 쳐놓긴 했는데 시험 문제 나오긴 힘들어. 알겠죠? 디스파이트 써도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 됐죠? 자, 오케이. 그 다음 가볼게. 자, 하지만 기껏 다 이해해놨더니 괜히 이해했어요. 지금 위에까지 정리 한번 해보자. 위에까지 정리하면 뭐다? 세상은 우리 세상이 다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그런 환경을 위한 행동이 뭐하다?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지만으로 꺾어버렸다고.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 새끼? 자, 작은 변화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is 보고 동명사 주어 취한 거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뭘 요구한다? 큰 생각과 큰 행동을 요구할 것이다. 자, 위에까지는 무슨 생각과 무슨 행동? 작은 생각과 작은 행동. 왜? 누가 했으니까? 소규모 개인이 했잖아. 근데 여기서 큰 생각과 큰 행동, 큰 생각과 큰 행동이 요구된대. 누가 해야 돼? 정부. 그렇지. 오케이. 됐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개인의 작은 실천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거든.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재활용을 통해서 해결이 안 돼. 이게 다 해결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100%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만 사용하는 법, 그런 법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엄청 크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만 사용하는 법. 자, 이해됐습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이걸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야. 알겠죠? 자, 오케이. 여기가 주제다. 그래서 보면 we need to think big. think big. 크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로서 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사회적 차원에서 이게 행해져야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알겠죠? 야,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핵심 주장이라고 써놓은 거는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해됐죠? 자, 오케이. 그 다음 다 부연 설명이야. 주장 구체화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희망적으로 결론 짓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핵심 주장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해됐죠? 돼요? 예. 오케이. 뭐 하자? 환경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그렇다고 우리 개인이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야. 자, 가볼게. as 다음에 권위자 나오면 웬만하면 다 드시처럼이야. 그리고 이거 알아놓을래? 권위자 나온 다음에 say가 아니라 put을 써요. put. 알겠지? 이거 말하다야. 말하다. 이거 졸라 이상하거든. 근데 이 새끼는 왜 puts가 아니라 put이래? 뭐야? 과거라잖아요. 과거 아닌데? 이거 뭐야? 극적. 여러분, 뭐냐, 이거? 알아볼게요. 자, 나 모르겠어. 자, 가볼게. 자, 어쨌든 이 새끼가 말했듯이 이렇게 가면 돼요. 얘가 말했듯이 우리는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걸 해야 해.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걸 해야 된대. 자, 얘는 지금 우리 사회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더 적은 거로 더 많은 걸 한다. 이거를 세 글자로 하면 뭐게? 적은 것으로 많은 걸 한다. 세 글자로 하면 효율성. 그렇지, 효율성이에요. 적은 걸로 많은 걸 한다. 한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한 사람이 남의 2시간치의 일을 한다. 1시간 만에. 그게 효율성이야. 맞지? 야, 그러면 환경적인 차원에서 적은 걸로 많이 하는 그런 게 뭔데? 그런 게 기술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야. 지금 이 속뜻 안에. 알겠죠? 됐지? 자, 그러면 가볼게. 자, 우리는 뭐 해야 돼?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해야 돼. 더 많은 물을 제공해야 돼. 자,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해야 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더 많이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환경 오염도 많아지고 쓰레기도 많아지는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를 해석 안 해서 그래. 분사구문 갈게. 뭘 사용해서 더 많이 제공해야 돼? 더 적은 지구의 자원을 사용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더 적은 야, 이거 단지 뭐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적은 지구의 자원을 아우 씨. 그러니까 지구의 자원을 이렇게 해석해. 잘 들어봐. 더 작은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됩니까? 더 적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써야 돼. 그러니까 적은 걸로는 안 돼. 아예 안 써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읽으시면 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표는 절약이나 감축이 아니야. 얘를 조금 덜 쓰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 환경은 그렇게 급격하게 고쳐지질 않아. 이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기존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버려야 돼. 그냥 내연기관차 싹 다 빨리 2035년 되면 싹 다 갈아엎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다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돼. 다 전부 다 우리 이렇게 전기 쓰는 것을 전부 다 태양광으로 바꾸고, 다 전기차로 돌려가지고 그거 전부 다 바꾸고, 그 전기차는 집에서 충전하는데 집에서 태양광 해가지고 다 에너지가 순환하게끔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걸 가능케 하는 게 기술 맞아요? 이 기술을 현실에서 실행하고 있는 게 누구? 그렇지. 선생님이 테슬라를 투자하는 이유예요. 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테슬라를 투자하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의 그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다? 우리는 뭐 해야 돼? 탄소의 족쇄에서 break free of, 족쇄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탄소 족쇄를 벗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 탄소 뭐라고 해야 돼? 탄소 연료? 아예 사용을 하면 안 돼. 알겠죠? 탄소 족쇄를 벗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 탄소를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 이 얘기야. 혁신적으로. 이해됐죠? 여러분 플라스틱 만드는데 탄소 엄청 들어가는 거 아니? 지금이라도 알아두세요. 자, 됐습니까? 근데 얘도 괜찮아. 그치?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여기도 괜찮지만 얘가 구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구체화를 잘했어요. 알았지? 근데 이 권위자가 얘기하는 거에 핵심만 딱 얘기하면 뭐야? 그냥 핵심만 딱 얘기하면 이 권위자의 핵심은 뭐야? 권위자가 얘기한 게 뭐예요? 아예 탄소 자체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아예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자체를 탄소를 갖다가 쓰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I'm sure that, 자, 나는 확신해. 만약에 뭐 한다면 우리가 에너지와, 이것 좀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내가 명사만, 자, 다시 품사만 같으면 병렬 가능해. 품사만 같으면 병렬이 가능해. 알겠죠? 에너지 품사 뭐야? how부터 atmosphere까지 품사 뭐야? 명사야. 근데 이걸 애들이 이해 못해. how 절이 이끄는 이 전체가 명사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병렬이 얘를 이해한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야, 민서 이해 안 돼? 자, 됐어? 그러니까 병렬은 품사만 같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지? 근데 애들이 하나는 단어고 하나는 절이면 그게 다른 애인 줄 안단 말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명사야. 목적어라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에너지와 그것의 생산, 에너지 생산이 대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하면, 이해됐어? 알겠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이제 또 대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이해하면 우리는 do all that. 자, do all that 그냥 외우시면 돼. 그 모든 걸 해낼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치?
누가? 정부와 사회가 다시 야, 이 조감 좀 잘 해보자. 자, 보세요. 자, 일단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자, 한번 봐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과 다른 장소에 영향을 끼쳐. 왜? 같은 공기를 공유하니까. 자, 이 얘기인 즉슨 무슨 얘기? 우리 사회 전체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맞지? 중국의 황사가 우리한테 안 와요? 다 오잖아. 맞지? 자, 일반적인 해결책이야. 근데 이거 말 그대로 일반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내용 아니야. 알겠지? 예에 따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벗으로 그냥 다 까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전제를 깔았을 때는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 다른 사회, 다른 나라에 다 영향을 끼치니까 작은 것들의 실천이 차이를 만든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맞죠? 자, 여기서 꺾인다.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대한 아이디어와 거대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화석 연료를 조금 사용하는 것에 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아예 사용을 안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탄소 족쇄를 벗어나야 돼. 근데 여기엔 안 써있지만 뭘로? 기술로. 알겠죠? 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에너지와 에너지 생산이 어떻게 대기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하면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확 와닿진 않지. 뭔가 하나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탁탁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약간 정부에게 촉구하는 것 같고 저거 봐, 졸잖아. 왜 졸는지 알아? 이게 지금 각각이 다 달라서 그래. 이게 완벽하게 확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약간 더워지면서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지금 약간 이게 안 오는 거야. 얘는 지금 정부한테 촉구를 하는 것 같고 얘는 화석연료를 다 없애야 된다는 내용이고 얘는 아니 에너지와 에너지 생산이 어떻게 대기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세 개가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잘 연결해 보세요. 이거를 그냥 내가 빨리 딱 해줄게. 이걸 이해해. 이게 가장 근본이야. 알겠어? 이걸 이해해가지고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그게 거대한 생각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다 이어지는 거 맞아? 예. 맞지? 이렇게 하나로 해. 예. 알겠죠? 예. 졸라 불안하다. 모의고사가 졸라 어려운데 쉽지 않네. 쉬운 거 먼저 해요? 병신 같은 거 먼저 해요? 근데 이것도 둘 다 경제여가지고 쉽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어깨 좀 주물러주고 좀 때려주고 좀 어떻게 좀 잠 좀 깰 수 있게. 그거 어디갔어? 맞다니? 아니 학교 선생님이 약간 수능 특강이 너무 쉬워가지고 좀 어렵게 내야겠다 막 이랬다는데. 그 마사지기 어디갔어요? 저기 있는데. 그거 해주시면 저 마사지기 저기 있어요. 나중에 사용하세요. 아니, 마사지기 해가지고 졸릴 때마다 쓰게 하고 싶은데 애새끼들 그냥 하기만 하면 다행이거든. 하면서 졸라 깝쳐. 하면서 졸라 깝치니까 옆에 애도 그거 영향받아가지고 야 나도 할래 하면서 설명 다 놓쳐.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씨 저거 환불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선생님 좀 주시면 안 돼요? 팔래? 살래 너가? 학생. 여러분 전 세계 경제의 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졸라 중요해. 맞지? 예. 그거를 좀 딥하게 들어가는데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화석연료로 뭘 만든다고? 플라스틱 만들어. 플라스틱. 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오일 값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오일 값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플라스틱 원료 값이 내려간다는 거지. 예. 플라스틱을 누구? 태림이 수업 자료가 아니라 그 챌린지일 텐데. 챌린지지. 그 챌린지를 뽑아줘. 거기 챌린지 파일 한 뱉고 이 파일 들어가가지고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그 범위 해서 뽑아줘. 야 내가 뭐 얘기하고 있었냐? 오일 값이 내려가는 플라스틱. 아니 우리 진짜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경제는 다 관계성이에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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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맞죠?
플라스틱 값이 떨어져.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죠. 왜 안 좋아, 이 미친놈아. 아니, 10,000원으로 팔던 거를 내가 그거를 5,000원의 원료를 사와가지고 10,000원으로 팔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3,000원으로 떨어진 상황 아니야. 아, 5,000원 벌 거를 7,000원 벌잖아요. 그렇죠.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중요하죠. 증가하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그럼 뭐 하게? 타임?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투자를 하면 뭐가 일어나? 야, 안 따라와. 이 미친 뒤지게 마실래. 야, 경제는 관계성이라고요. 투자를 해. 투자를 하면 뭐가 따라와? 일자리가 따라오겠지. 일자리가 따라오면 뭐가 살아? 경제가 산다. 아시겠죠?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진짜 있는데 뭐야? 자, 볼게요. 자, low oil prices. 낮은 오일 가격은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졸라 좋은 거야. 누구한테? 회사가 우리 사우디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아. 이건 누구 입장에서 쓴 거야? 저희 입장. 니는 뭔데? 니가 뭔데? 기업 입장에서 쓴 거죠. 기업 입장에서. 맞지? 작은 오일 가격은 좋은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내가 왜인지 여기 다 풀어줘요. 왜냐면 그것은 더 적은 에너지 생산 비용을 의미해. 더 적은 에너지 생산 비용을 의미해. 맞아? 그렇죠. 내가 플라스틱 1g을 생산하려고 해. 근데 5,000원으로 1g 생산했어. 근데 이 값이 그냥 떨어져 버렸네? 3,000원으로 1g을 생산해. 똑같은 1g을 생산했지만 원유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원료 값이 낮아지면서 내한테 마진이 더 생긴 거잖아. 그렇죠. 내 말이 다 이해돼? 예. 이해됐지? 자, 가볼게요. 그것은 생산에 더 낮은 에너지 비용을 의미해요. 이제 확실히 다 이해됐지? 뭐에? 대다수의 산업에. 내 말이 맞잖아. 이거 니들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니고 사우디 저 빈 살라만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대다수의 산업을 위해서. 이게 좋아. 특히 not least니까 적어도가 최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특히라고 한 거야. No, not least. 어메, 이거 조교가 어떻게 썼으려나? 조교 밑줄 쳐줘야만 쓰는데 이거 어떻게 썼으려나? 센스 있게 썼으려나? 이 not least가 특히예요. 최소가 아닌 거는 겁나 많다는 얘기잖아. 네. 최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특히라고 한 거예요. 특히 자동차 산업과 물류 산업에서는. 이해돼? 예. 자동차 산업과 물류 산업은 왜 특히 그래? 이 새끼들이 뭐 하는 산업이다? 오일을 졸라 쓰는 산업이라는 거지. 맞지? 졸라 쓰는 산업이니까 이 산업엔 특히 유가가 낮아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지? 맞죠? 자, 가볼게. 자, 회사는 직접적으로 이익이 돼. 맞아? 예. 통장에 꽂히는 돈 자체 액수가 갑자기 달라져 버려. 맞지? 뭐로 인해서 이익을 봐? 그들의 생산 비용의 감소로. 이건 내가 아까 얘기했죠? 네. 생산 비용이 떨어져 버린다고. 알겠지? 생산 비용의 감소와 서비스 공급. 그 서비스 공급, 그렇지. 생산 비용의 감소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이 되지. 이거 연결돼요? 예. 이거 연결돼? 내가 하나씩만 좀만 더 해볼게. 잘 봐. 만약에 경유당 200원이 떨어졌어. 그러면 쿠팡 배송 트럭 연료비가 떨어지겠죠. 맞아? 예. 맞지? 연료비가 떨어질 거 아니야. 맨날 트럭 기사들한테 막 한 천억씩 줬어. 1,000억씩 줘야 됐어. 그런데 연료비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쿠팡 배송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 적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죠? 쿠팡 배송 트럭의 연료비가 떨어지겠지. 수억 원이 절약돼. 그러면 어떻게 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같은 돈으로. 서비스는 더 증가하겠지. 투자 안 해요? 투자도 하겠지.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기업은 수익이 늘어날 거야. 그러면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어?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경제가 원활해진다고. 이게 경제의 원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들이라고. 이해됐죠? 이게 지금 이 얘기인데 지금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만 써 있냐면 지금 여기 대다수 산업에 여기까지만 써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냥 상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됐죠? 그 다음 가볼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만약에 플라스틱의 원료가 있어. 플라스틱의 원료는 원유야. 원유가 떨어졌어. 그러면 플라스틱 가격 어떻게 돼? 플라스틱 자체의 원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아, 빨리 따라와.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게 지금 이거 얘기한 거야. 생산 비용의 감소.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생산 비용이 감소됐죠? 그러면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이 생산된다는 거 맞아? 맞지?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서비스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지? 오케이. 자, 그게 이거야. 서비스 증가. 됐습니까? 알겠죠? 잘 외워야 돼. 원유가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 비용이 감소하고 서비스는 증가하고 생산량도 증가해. 이게 그냥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야. 니들이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라고. 이해됐죠? 아니, 내가 만약에 초콜릿 아이스크림 파는데 초콜릿 카카오 가격 자체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그 원값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5,000원으로 지금 애들한테 팔고 있었는데 얘를 만들어내는데 3,000원이 필요해. 3,000원으로 5,000원을 벌고 있었어. 근데 카카오 값이 떨어졌어. 그러면 3,000원짜리가 2,000원이 됐잖아. 원래 3,000원을 5,000원으로 팔았으니까 2,000원 수익인데 2,000원으로 5,000원 파니까 3,000원 수익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맞잖아. 맞지? 자, 그 얘기야. 자, 됐죠? 이것이 뭐에 영향을 갖는다? 총 공급을 촉진시키는 영향을 가져. 그리고 성장을 위한 자극이다. 이거 자국이 아니고요. 성장을 위한 자극을 제공한다. 이해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라고 돼 있죠. 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총 공급이라고 돼 있지. 이 총 공급 뭐예요? 이거 그냥 기업의 생산이면은 기업의 생산은 그냥 프로덕션이라고 표현해. 맞지? 근데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라고 표현했죠. 이거 뭐야? 이 GDP다. 1인당 국민 총 생산이야. 그러니까 국가의 생산이야. 그 국가의 1인당 총 생산 자체가 뭐 하게 돼? 자극이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국가 자체의 생산량 자체가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경제는 어떻게 돼? 생산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그냥 성장 아니야. 기업의 성장이 아니고 경제 성장이에요. 알겠지? 왜냐면 지금 범위를 확장시켜 버렸잖아. 돼, 안 돼? 돼, 안 돼? 됐지? 자, 그냥 내가 이거 전체를 갖다가 여기다 써놓은 거야. 여기다가 이 전체를. 이해됐어? 새끼들. 자,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뭐랄까. 자, 얘 1번. 에너지 가격이 감소해. 집중해서 잘 따라와. 집에서 혼자 이해 못해요. 자, 얘가 1번. 그러면 에너지 가격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생산 비용 자체가 떨어지지. 2번. 됐죠? 생산 비용 자체가 떨어지니까 기업이 돈이 많겠지. 이 가운데 채우는 거는 내가 채워야 돼. 여기 안 써 있다고. 중간중간 생략된 게 너무 많아.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원료 자체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업의 수익이 많아지면서 서비스 공급은 많아지겠죠? 서비스 공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기업 자체가 서비스 공급이 많아져. 그러면 일자리도 많이 되고 그거를 사는 사람들은 선택지가 더 많은 거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겠지. 맞지? 아니 원래 A, B밖에 없었어. 그럼 나 A, B밖에 없어서 안 샀단 말이야. 근데 선택지가 A, B, C가 됐어. 그래가지고 샀어. 그러면은 생산과 소비가 돌잖아. 이게 경제 성장이에요. 알겠지? 생산과 소비가 도는 게. 자, 됐어? 서비스가 증가해.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국가 자체의 총 공급 자체가 자극이 돼. 그래서 어떻게 돼? 경제가 성장이 돼 버리는 거야. 어디부터 시작했어? 어디부터 시작했어? 이런 젠장 0번. 원유 가격이 낮아지면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원유 가격이 낮아지면. 됐습니까? 됐죠? 외울 수 있겠지? 네. 근데 이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야. 알겠죠? 한 번 더 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지? 네. 스스로 해봐야 돼. 자, 가볼게. 근데 대조적으로. 자, 대조적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 원유 가격이 떨어졌어. 그리고 기업의 수익이 증가돼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경제가 상승됐어. 자, 그러면 대조적이니까 이제 오일 가격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근데 이게 그냥 완만히 상승하면 괜찮아. 갑자기 그냥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유가가 갑자기 확 올라간다.
이런 문제지. 자, 뭐 때문에? 오일 생산의 shrink, 감소 때문에 갑자기 생산 자체를 줄였어. 그러면 오일 가격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생산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맞지? 맞죠? 생산이 줄면 오일 가격은 증가했어. 근데 그거 좋은 뉴스 아니야? 됐지? 나쁜 뉴스야. 비록 뭐일지라도 그것이 에너지 섹터에 gives a big boost to. 뭐 에너지 섹터에는 큰 도움을 줄지 몰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에너지 섹터라는 게 뭐야? 무슨 회사? 정유회사. 그러니까 정유회사는 돈 많이 벌겠어요? 안 많이 벌겠어요? 아, 많이 벌어? 안 많이 벌어? 많이 벌죠. 아니, 왜? 유가가 1,400원이었던 게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1,600원이 됐어. 아니, 그냥 돈 번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지금 얘네가 관심사야? 얘네가 관심사야? 정유회사가 돈 많이 버는 게 관심사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깐 거야. 이해돼? 자, 그러니까 정유회사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어디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계속 어디 입장에서 보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뉴스 아니라고. 이해됩니까? 됐죠? 자, 가야 된다. 경제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 하나가 그냥 쭉 막 무슨 감자 쭉 캐면은 줄줄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졸린 애들은 이 논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야. 어느 순간 툭툭 끊긴다고. 집중하려고 하면 끊기고, 집중하려고 끊기고. 알겠죠? 그게 집중력 문제예요. 자, 가볼게. look이야. 이 동사가 아니야. look이니까 보는 것이야. 자, 뭘 살펴보는 것 이렇게 할게. 자, 뭘 살펴보는 것. 유가의 fluctuation 하면은 여러분 딱 요 모습을 떠올리면 돼. 넘실 이게 fluctuation이야. 알겠죠? 유가가 출렁인단 말이야. 자, 그 유가 변동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이 개념을 증명한대. 이해됐습니까? 자, 왜? 이것이 뭐의 주제이기 때문에? 경제 연구의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여왔기 때문에. 왜 주제가 됐을까? 왜 주제가 됐겠어요? 왜 주제가 됐겠어? 이게 대체 니네들은 뭐 관심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뭐 정말 옛날 때부터 이게 여러분 미국의 대공황이야. 이게 오일 쇼크야. 이게 오일 쇼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뭐냐? 이거 닷컴 버블. 이거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건 뭐냐? 이거 중미 무역 전쟁. 이거 코로나. 이거 주가 차트야. 알겠죠? 러우 전쟁. 알겠어? 오일 쇼크 일어났을 때 있잖아. 그냥 완전 다 마비됐었다고. 알겠죠? 자,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오일 쇼크가 여러분. 야, 오일 쇼크가 일어났어. 다시 말하면 오일 쇼크면 오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가격이 갑자기 졸라 상승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거의 대공황급의 전 세계 불황이 일었단 말이야. 그래서 유가가 거시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때 엄청 크게 생각했었어. 엄청 크게. 이해됐어? 왜 경제 연구의 주제가 돼버렸는지 알겠어? 유가 변동 자체가? 알겠지? 전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야. 그래서 유가 변동의 역사를 갖다 살펴보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라는 거야. 됐죠? 다시 말하면 뭐다? 내가 아까 그린 그래프에서 오일 쇼크 일어났을 때 전 세계 불황을 초래했지. 맞지? 그게 갑작스러운 상승이 전혀 좋은 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가 변동의 역사, 다시 말하면 오일 쇼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됐지? 오케이? 오일 가격 갑자기 상승하면은 경제 갑자기 불황 온다. 자, 그 다음 팔로잉 한 다음에 팔로잉 콤마 찍혔죠? 저거 뭐뭐 후에야. 그냥 외우셔야 돼. 저 팔로우도 절대 가면 안 돼. 팔로잉의 애프터야.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죠? 이거 생각하면은 더 골치 아파. 자, 됐죠? 뭐 후에 유가가 이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지. 점프질. 라이즈도 아니에요. 점프야, 점프. 알겠지? 오일 가격이 급격한 상승 후에 10% 뭐 때문에? 공급의 축소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급의 축소 때문에 10%의 유가가 점프한 후에 경제, 근데 뭐로 대표되는, 이거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미국 경제로 대표되는 그 경제,
다시 말하면 미국의 경제로 내가 사례를 들어볼게. 지금 이 얘기야. 알겠죠? 미국으로 대표되는 그 경제가 1인당 GDP.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그 총 생산이라는 게 GDP라고 해요. GDP. 알겠죠? 그 결과물, 즉 GDP. 국가에서 생산되는 1인당 국민 총 생산이 어떻게 됐다? 완전히 저하가 돼버렸다고. 1%포인트 가까이. 여러분, 국가 전체의 성장률이 오일 값의 증가로 갑자기 1%가 떨어진다는 거는 엄청 센 거예요. 알겠지? 엄청 센 거예요. 자, 됐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오일 쇼크 때 이랬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트릴리언 하면 조야, 조. 그러니까 15조 달러야. 15조 달러. 그 여기다 공 3개 붙여야 되지. 그럼 얼마 넘어갈게요. 자, 15조 달러 경제에서 그것은 거의 얘는 10억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1500억의 손실이라고. 어디에? 잠재적 부와 경제 성장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치로 이게 얼마만큼의 손실인지. 왜냐면 GDP 1% 가까이 떨어졌다, 느려진다라고 하면은 잘 안 와닿잖아. 1% 자체가 작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인 수치로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해됐지? 자, 돼요? 자, 대조를 통해서 주제를 강화했다고 했어. 맞니? 예. 위에는 무슨 상황? 긍정. 개소리 말고요. 유가가 떨어진 상황. 유가가 떨어지면 기업의 생산은 한번 맞춰봐요. 제대로 잘 이해됐나? 기업의 생산은 올라가고, 생산은 올라가고, 수익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아지고, 경제는 그렇지.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유가가 올라갔어.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선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안 했어. 유가가 올라가면 그냥 그 가운데는 위에서 다 얘기했잖아. 그 가운데 다 채웠으니까.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1인당 GDP, 그 GDP 자체가 1% 가까이 떨어지는데 그게 한 방에 단 하루 만에 1,500억 달러가 날아간 거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조적으로 There has never been much concern. 염려가 있지 않다. 근데 전혀 염려가 없다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해? 오일 가격 이거 동사 아니야? 이미 동사가 has로 나왔잖아. 그러면 얘는 감소야. 이 전치사의 명사. 알겠죠? 예. 맞아 안 맞아? 오일 가격 감소에 대한 염려가 있다 없다? 그딴 건 없어요. 오일 감소 돼가지고 기업들이 염려한다? 그딴 소식은 없다 이 얘기야. 그만큼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 오일 가격 감소는 뭐다? 오일 유가 감소는 뭐다? 기업한텐 호재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뭘 따라오는? 공급 과잉으로 따라오는. 알겠죠? 공급 과잉으로 따라오는. 아까 유가가 그러니까 오일 생산이 축소됐어. 오일 생산의 축소는 유가 가격 상승이야 하락이야? 빨리 얘기해봐. 네? 오일 생산이 축소됐어. 유가는 상승이야 하락이야? 상승이야. 근데 지금 뭐 했어? 공급을 졸라 했어. 오일을 졸라 많이 생산해냈어. 그러면 가격은 상승해 하락해? 하락하죠. 왜? 유가가 많아. 그러니까 오일이 많아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됐어? 오일 가격의 감소에 대한. 근데 그에 대한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무슨 염려? 경제에 대한 염려. 경제에 대한 염려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만큼 좋은 거다. 됐죠? contrasting 내가 항상 대조 나올 때 항상 쓰는 단어인데, 그치? contrasting. 대조적 영향. 근데 내가 effect of A on B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지? effect of A on B. A가 B에 끼치는 영향 했지? 네. 외워야 된다. 얘 가라고 붙이는 게 포인트야. 네. 유가의 출렁임이 경제에 끼치는 대조적 영향. 맞아요? 맞지? 자, 됐어. 할 수 있지? 네. 내가 다 정리해놨어. 근데 이제 더 얘기 안 해줄래. 너무 얘기 많이 했어. 알겠지? 자, 여기는 뭐? 유가가 하락했을 때 참 좋다. 여기는 뭐? 유가가 증가했을 때 참 안 좋다. 오일 쇼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럼 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니지. 이거 플러스다. 알겠죠? 원유 공급이 과잉돼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뭐하다? 걱정이 없다. 이해됐죠? 그럼 이거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유가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해됐습니까? 돼요? 네. 졸라 두렵다. 진짜 이거 하기가 씨. 괜찮아요. 어차피 쳐 맞아야 되는 거 그냥 맞자. 그렇죠. 저 새끼 어디가? 너 거야? 너 거야? 자, 자 가볼게요.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은 뭐에 지배당할까? 돈. 뭐에 지배당할까? 먼저. 어? 돈. 저 새끼 돈이라고 하지.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 건데? 많이. 저걸 정면적으로 까는 글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도대체 뭐에 지배당하는가? 됐습니까? 자, 가볼게. 많이 어렵다. 그래서 설명 잘 들어야 돼. 자, 가볼게. 어렵다. 딱 it is difficult 나오면 딱 뭐겠어? it 가져진 주. 근데 그 사이에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 낀 거야.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형용사만 딸랑 나왔지. 예. 뭐가 생략된 거야? 빙이 생략된 거야? 알겠죠? 빙이 생략된 거야. 자, 그냥 알아둬. 알았지? 자, 그래서 impossible. 자, 근데 not하고 not이니까 여러분 이중부정은 뭐? 긍정. 긍정이 된다. 가능하겠지만. 가능하더라도. 그치? 자, 불가능하진 않은데 어렵다 이거야.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다. 알겠죠? 야, 이거 하다면 하면 안 돼. 일지라도로 해야 돼. if를. 일지라도. 가능은 할지라도. 까버려야 돼. 알겠지? 아마 아는 애들은 알 거예요. 이게 if가 역접의 뜻이 있다는 거 잘 보세요. 가능은 하겠지만 참 어렵다 이렇게 가야 돼. 가능하지만 어려워. 뭐가? 한계를 정의 내리는 것이. 그거의 한계가 뭐냐? 그걸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야. 뭐가? 이성이 impose는 on하고 같이 가야 돼. 뭐뭐에 부과하다야. 부의 욕망에 부과하는 한계. 자, 이성이 부의 욕망에 부과하는 한계. 이 말 이해돼? 지금 내가 시민이한테 했는데 이성이 부의 욕망에 부과하는 그 한계점. 다시 말하면 내가 아까 질문 어떤 질문이 정확히 이거야? 너가 도대체 돈이 얼마면 만족할 건데? 얼마면 행복할 건데? 그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억만 있으면 바랄 게 없어. 이거 맞아? 10억만 있으면 바랄 게 없어. 근데 10억을 벌면 50억을 가진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아니 맞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부의 욕망 자체는 고정된 목표치가 아니라고. 끝없이 변화되는 거라고. 이해돼? 다시. 이성이 부의 욕망을 부과하는 한계를 정의하기가 참 어렵다. 이제 확 이해돼? 부의 욕망. 부의 욕망의 한계.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벌면 부의 욕망은 없어지는 그 한계. 그걸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건 난 10억만 벌면 돼. 그걸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는 건 무슨 얘기? 10억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알겠어? 절대적 가격이 없다는 거야. 행복한 절대적 가격이. 왜? 10억이 자꾸 움직이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자, fo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뭐뭐 때문에야? 뭐 때문에? 절대적이고 절대적이거나 정해진 양의 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양과 정해진 양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저 진짜 10억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10억 벌어봐. 갑자기 15억을 벌고 싶어요. 이해돼? 진짜 그렇게 된다고. 자, 됐습니까? 이거 문제 맞니? 예. 문제 맞지? 어떤 측면에서 문제야? 정의 내리지 못한다. 그거 자체가 문제야? 정의 내리지 못하는 거의 속뜻이 뭐야?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이 변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정의가 안 돼. 알겠죠? 정의가 안 돼. 됐습니까? 됐죠? 내 와이프한테 10억 벌면 은퇴한다 그랬는데 뭘 한다고 시부리 뒤지게 맞을래. 자, 가볼게요. 근데 진짜
자, 볼게요. 자, 그 양은 항상 상대적이다. 그 양이 상대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기준 지적 어? 어? 그 양이 상대적이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정해지지 않아.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상대적이라는 게 근데 뭔데? 상대평가 뭐예요? 어? 남이랑 내 친구가 몇 점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등급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내가 90점 맞았다고 무조건 1등급이 아니야. 그건 절대평가야. 근데 90점을 맞았어도 90점 이상이 졸라 많으면 3등급 되는 거야. 그게 상대평가지. 상대적이라는 것에 항상 내재된 전제가 뭐예요? 남이에요. 남.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과의 비교란 말이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그 양이 상대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내가 이 정도만 벌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것이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면서 그 양이 자꾸 변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10억이 없었을 때는 가난한 애들만 만나가지고 그 정도만 벌면 될 줄 알았어. 근데 10억이란 자산이 생겨가지고 이만큼의 부가 커지다 보니까 좀 부유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을 보니까 또 나의 부족함이 생겨. 그러니까 또 커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자, 즉 어렵다. 뭐 할 정도까지만 졸라 설명하기가 두렵다 얘들아. 자,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얻은 것 사이에 비율을 유지할 정도로만 상대적이야. 비율을 유지할 정도까지만 상대적인 거래. 일단 해석하고 내가 다시 얘기할게. 자, 졸라 어렵다고 했잖아. 자, 왜냐하면 볼게요. 다 하고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요. 자, 왜냐하면 이 투부정사 여러분 주어야. 이 투부정사의 지금 동사가 is거든. 갈게. To measure a man's happiness. 한 사람의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 근데 오직 뭐로만? 그가 얻은 것으로만. 뭐가 아니라 그가 얻길 기대하는 것으로 인한 게 아니라 그가 얻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얻은 것으로만 행복을 측정하겠다. 이거 의미 있어 없어? 없죠. 없어. 왜냐하면 그 행복이라는 것은 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이야. 기대치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그 사람의 행복을 지가 얻은 거로만 내가 행복을 측정하겠다.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무의미해. 근데 어느 정도까지 무의미하냐? fraction 하면 분수예요. 원래는 조각이란 뜻인데 분수를 표현하는 것만큼 무의미하다는 거야. 근데 어떤 분수를 표현하는 것만큼? 분자는 있는데 분자는 가지고 있지만 분모가 없는. 분모가 없으면 분모가 뭐예요? 제로지. 분모가 제로면 그 분수가 돼요? 다 무한대 돼버릴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모 없는 분자라는 분수는 세상에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그런 분수를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 잘 봐. A 학생의 기대치는 95점이야. 실제 80점 맞았네? 그러면 이걸 분수로 표현이 돼. 얘 이론에 따르면. 얘는 뭐 분의 뭐? 기대치 분의 얻은 거라고. 1은 뭔데? 행복 수치야. 알겠어? 1이 되면 행복해지는 거야. 1이 되면. 알겠죠? 자, 1이면 행복해지는데 지금 얘 기대치는 95지? 그러면 분모가 95예요? 얘가 실제 얻은 점수는 뭐야? 80이야. 1보다 커 작어? 작지? 그러면 불만족하는 거야. 얘가 지금 표현한 게 이거야, 이거. 알겠죠? 근데 지금 얘는 이게 0이라고 보는 거지. 이게 없는 행복이라는 건 존재하냐는 거야. 그게 존재 안 하죠. 맞아? 됐지? 자, B 학생의 기대치는 70점이야. 실제 80점 맞았어? 1보다 커 안 커? 크지? 행복해 안 해? 졸라 행복하지? 그러나 점수는? 같지? 그러면 행복한 점수라는 건 있어 없어? 없어. 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기대치.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 자, 양은 상대적이야. 자, 상대적인 거 맞아? 똑같은 80이지만 얜 불만족하고 얜 매우 행복하네. 이거 상대적인 거 맞아? 뭐의 상대적이야 이제는? 기대치의 상대적인 거야. 내 기대가 얼만큼이냐. 자, 근데 지금 그러면 여기가 어렵거든. 자, 봐봐.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얻는 것.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게 이거의 분모의 분자예요. 분모지. 그가 얻은 것은 분자지.
근데 그것의 비율을 유지할 정도까지만 상대적이래.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야? 이걸 유지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이 원하는 것과 그가 얻은 것 사이의 비율을 유지한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 그렇지. 1 되는 거야. 비율을 유지하는 것까지만 상대적이래. 이해돼? 자, 다시 말하면 이 메인테인은 뭐냐면 1이 되는 거야. 1. 수치가 1이 되는 것. 자, 뭔 말인지 알려줄게요. 잘 봐. 자, 내가 월 500 벌어. 현재 월 500 벌어. 월 500. 기대치가 월 1000이야. 맞아? 그러면 저 사람이 비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자를 올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졸라 일해야 되겠네? 맞아?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비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 그때까지 행복 안 해진 거 맞아요? 그러면 얘가 500을 벌고 나서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 맞아? 맞지? 그러면 이거 이제 이해되나? 원한 것과 얻은 것 사이에 비율을 유지할 정도까지만. 다시 말하면 이 사이에 갭이 있다고. 맞지? 95가 희망인데 80 얻었어. 그러니까 얘는 15점이 지금 얘한테는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점수인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여기는 뭐다? 분모가 없는 분자가 없다는 말이야. 여기는 분모가 없이 분자만 있는 게 그게 의미가 있냐? 맞아? 근데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야? 분모는 뭔데? 기대치. 분자는 뭔데? 자기가 얻은 것. 그러면 뭐 없이는 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분모 없이는 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분모가 뭔데? 기대치잖아. 그러면 얘가 얘기한 건 결국엔 뭐야? 기대치 없이는 행복을 측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기대치가 없이는. 이해됐어? 자, 이 어려운 거 2개 다 이해됐지? 오케이. 이거 여러분 글이 4줄밖에 안 돼요. 번호가 4번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4문장만 다 이해되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핵심 원리가 이해됩니까? 알겠지? 기대치분의 현재 얻은 것인데 그것을 비율이 유지될 때까지만 사람들은 행복해. 그 비율이 유지되면 그 다음 행복하다 이 얘기야. 됐죠? 그 비율을 유지한다는 뭐? 1보다 크게 되면 그건 유지됐다고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의 통찰력이야. 이거 나중에 끝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너무 빨리 나와버렸어. 이거 다 끝내고 할게요. 왜냐면 그거 하면 진짜 깊어져. 근데 그 깊은 거에 이 저자의 통찰력이 있어. 나 이 글을 읽으면서 와 진짜 미쳤다 막 이러면서 읽었거든. 진짜 이 사람이 표현한 게 하나하나가 진짜 통찰력이 엄청나. 자, 한번 보세요. 자, 한 사람이 이거 어렵다. 졸라 어렵다. 사물의 상실을 느끼지 않아. 어떤 사물이야? 이투 가주어 진주어예요. 잘 봐봐. 요구하는 것이 그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요구할 만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러면 다시 말해 이거 뭐야? 요구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무슨 말이야? 필요 있는 것, 없는 것.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데 이걸 요구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래. 요구할 일이 없대. 필요 있는 거, 없는 거. 필요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things 있죠? 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이해가 돼야 돼. 요구할 일이 없는 거야. 요구할 일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난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요구할 일이 없는 것이라니까? 요구는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가 없는 것이야. 그에 대한 상실감을 안 느껴요. 왜? 필요가 없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이거. 전교 꼴찌가 3등급만 받자 라고 목표가 있었어. 이게 얻고 싶은 거야. 만점을 요구한 적이 없어서 상실감이 있어 없어?
내가 100점을 못 맞았다고 얘한테 상실감이 있어? 없어. 왜? 100점은 얘한테 뭐였으니까? 얘가 요구한 게 아니었다니까? 요구한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만점을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100점이 안 나왔다고 상실감이 없단 말이야. 맞죠? 70점 3등급에 매우 만족할 거라고. 근데 전교 1등 봐봐. 전과목 만점 받자 라는 목표가 있었어. 영어 국어 97점이야. 졸라 비참함을 느껴. 왜? 요구했던 거. 내가 요구했던 것이니까. 만점은 내가 요구했던 것이잖아. 비록 1등급이 나와도 얘한테는 그게 비참하다고. 왜? 요구했던 것에 대한 상실감이 생겼잖아. 맞죠? 이해돼? 됐죠? 자, 그럼 봐봐. 다시. 요구하는 것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필요 없는 것에는 당연히 상실감이 안 느껴요. 당연히 그는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 뭐 해도. 그들이 없어도. 만점을 안 받아도 행복해. 왜? 난 만점을 원한 적이 없거든. 이해됐죠? 자, 그런데 while listening, 이건 지금 반면에야. 알겠죠?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야. 자, 이 사람 누구야? 100배야. 이거 여러분 원급 배수 비교야? 배로 들어가야 돼. 100배나 많이 가진 또 다른 사람이야. 얘보다 100배가 많아. 알겠죠? 그 100배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비참함을 느껴. 왜? 그가 뭐 했으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못 가졌으니까. 그가 요구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성적 얘기로 잘 바꿔놨지? 맞지? 만점을 요구한 적이 없으니 만점을 안 받아도 참 행복하다. 하지만 얘는 만점을 요구했으니 1등급인 97점이 나와도 비참하다.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이 얘기 왜 한 거야? 이 얘기 왜 한 거예요? 이 얘기 왜 한 거야? 이 원리를 증명한 건데 그 원리가 뭐였어? 원하는 것뿐에 얻은 것. 맞아? 자, 이거 원했어, 안 원했어? 안 원했어.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기대치가 졸라 낮았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분모가 졸라 낮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분모가 졸라 낮았어. 맞죠? 그러니까 실제 얻은 것이 뭐 하더라도 작더라도. 왜? 그 비율이 유지될 때까지 행복하다고 했잖아. 그럼 비율이 유지된다는 건 몇? 1. 그러면 분모가 수가 작아. 그러면 얻은 것이 작아도 1이 되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모가 낮아졌으니 그에게는 분모가 낮았으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70점만 원했어? 근데 내가 실제로 50점이었어? 20점만 올려도 얘는 행복한 거야. 1이 돼버리니까. 이해돼? 근데 얘 기대치가 만약에 90점이었다 봐. 근데 50점이야. 얘 40점 올려야 돼. 1 되기가 참 힘들지. 이해됐습니까? 알겠죠? 자, 이 원리 그대로 증명한 거 맞아? 얘는 얻은 게 졸라 커. 얻은 게 95야. 근데 뭘 원하고 있어? 100을 원하고 있잖아. 맞죠? 기대치 자체가 크니까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1보다 작아버리지. 그러니까 행복이 안 오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오케이. 사실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만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대. 호라이즌 하면 지평선이죠. 그 자신의 지평선을 갖고 있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자기만의 원하는 범위가 있다는 거야. 자신만의 원하는 범위가 있다. 지평선. 이해돼, 안 돼? 됐죠? 그리고 그는 뭘 기대한다? 그가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기대한다. 그가 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한대.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야? 내가 여기 딱 있어. 그럼 여기 지평선이 보이겠죠?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만 원한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원한다는 거야. 맞아? 지평선이. 자신만의 지평선이 있다는 게 이거야. 이게 이제 전교 꼴찌한테는 3등급. 전교 1등한테는 100점이 되는 거고요. 상대적인 거 맞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기대치가 다르지. 맞아? 그래서 그가 얻기를 가능한 것만큼, 그래서 이 정해진 것을 기대하는 것만큼, 다시 말하면 기대치만큼 뭐 하다? 아니, 그만큼은 기대한다. 아시겠죠? 됐지?
그래서 3등급 대가 전 과목 2등급 목표로 하는 것과 1등급 대가 전 과목 1등급 목표로 1등 예? 예? 전 과목 만점으로 바꿔주세요. 전 과목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것. 자, 됐습니까? 이게 각자 처한 현실의 가능성 범위 안에서 욕망이 형성된다는 거 맞아요? 맞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자기만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기가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기대가 된다는 거야. 됩니까? 네. 근데 지평선이 뭐예요? 목표 아니에요? 지평선이 뭐예요? 지평선이 뭐니? 끝이 보이셨는데. 끝이 왜 안 보여, 미친놈아. 지평선이 끝이 보이죠. 야, 지평선이 뭐야? 바다. 내가 보고 있는 곳의 끝이지. 네. 지구가 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니야. 예. 맞지? 자, 이 새끼 표현한 것 봐. 지평선 어때? 내가 이 지평선에 다가가려고 이만큼 갔어. 그럼 지평선 어떻게 돼? 이렇게 멀어진다. 네. 왜? 내가 간 만큼 지구는 원형이기 때문에 끝에 달라지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 끝은 뭔데? 그 끝이 내 최종 목표야. 근데 내가 그만큼 갔어. 10억을 가기 위해서 10억을 갔어. 근데 저 끝은 어떻게? 20억으로 멀어져. 이해돼요? 왜 지평선을 표시하는지 얘기하는지 알겠죠? 이게 단순히 여러분 범위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 문장의 의미는 범위 안에서 기대를 한다는 것이야. 근데 얘 자체가 왜 지평선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뭘 의미해? 뭘 내포하고 있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마치 무지개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면 무지개가 점점 멀어지지 않지만 거리가 같단 말이야. 항상. 됐죠? 자, 내가 아까 정우가 얘기한 게 있었지. 나도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 그냥 들을 사람만 들으세요, 이거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나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 기대치분에 얻은 것이잖아? 근데 이거를 유지할 때까지만, 1이 될 때까지만 얘를 추구한대. 근데 내가 얻은 게 지금 너무 많아. 한 120이야. 근데 기대치는 100이었어. 그러면 1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 20이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 얘 말대로 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이 그가 얻은 것 사이에 비율을 유지할 정도까지 상대적이래잖아. 그럼 비율을 유지하려면 내가 가진 게 더 많으면,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여기서 20을 덜어내? 그건 아니잖아. 이게 궁금했어. 이게 뭘 내포할까? 이게 뭘 내포해요? 내가 목표가 80이야. 100점을 맞았네? 20점을 덜어내요? 그런 일은 없지. 우린 100점을 가지고서 기뻐한단 말이야. 맞죠?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야? 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절대 1이 안 된다는 거. 절대 1이 될 수 없다. 왜? 왜? 얘가 지평선처럼 계속 커지거든. 이해돼요? 이해돼? 아, 이해 안 되니? 됐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 이 분수를 갖다가 이 분수를 유지할 정도까지 유지가 돼. 분수를 유지할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 아, 그러면 기대치가 높으면 원하는 것을 얘는 1로 고정이라고 치면 행복이 1이라고 하면 원하는 것을 높여가지고 1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야. 맞지?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야? 아니 기대치가 아니 낮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얻은 게 그것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1이 되는 순간까지만 이게 유지되는 거라며. 맞아? 그러면 이걸 덜어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얘보다 더 크게 원하면 뭐에 따라서? 얘에 맞춰서 더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내포하고 있다? 평생 이 분모에 1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야, 인간은. 1을 맞추며. 그래서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대화하는 거 들었어요? 시진핑이 뭐라고 했어, 푸틴한테? 시진핑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더라? 아,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뭐 150년까지 뭐 150살까지 사는 어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불로장생에 대해서 그 찰나의 순간에 불로장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대. 불로장생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잠깐 만났을 때 김정은 잠깐 만나기 전에 걸어가면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그걸 얘기했는데 서로 얘기한 것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불로장생이었다. 다시 말하면 뭐야? 인간의 욕심엔 끝이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다가 진시황이 뒤졌지. 자, 됐죠? 자, 그래서 보면 재정력 만족에 대한 상대적 본성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됐지? 자, 오케이. 너무 잘 들었어. 자, 어쨌든 이성에 대한 이성이 부에 대한 욕망의 한계를 규정할 수 없다. 맞아? 네. 맞지? 잘해보세요. 예. 자, 알겠지? 자, 오케이. 7시 5분인데 35분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숙제든 챌린지든 열심히 좀 진정성을 가지고 잘 해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다음 시간 보자. 끌게요.